경상북도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성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숙박권 할인 판매를 빙자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법 알아봅니다. 중앙선 복선화 구간 중 영주시까지는 고가 철길로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역사도시 경주가 드라마나 영화는 물론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북상하고 있는 제8호 태풍 너구리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륙 지역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한두 차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의 가시거리는 600m에 불과해 하늘이 뿌연 상태인데요. 일부 내륙 곳곳에도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어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제8호 태풍 너구리는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로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주도 남쪽 25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겠는데요. 저녁부터는 방향을 동쪽으로 틀면서 일본 열도를 향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성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의 여성 고용률은 전국과 비슷하지만 OECD 평균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각종 통계도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경북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늘어나지 않은 채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지만 고용률에 있어선 여성이 남성보다 20% 이상 낮은 데다 경력 단절 현상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017년까지 여성 고용률을 기존의 55%에서 57%로 취업자 수 2만 명을 늘리기 위한 일자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청년기부터 시니어까지 4단계 여성의 생애 주기에 맞춘 35가지 일자리 지원 방식입니다. 청년 여성, 또 경력 단절 여성, 또 이런 여성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일자리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면서 여성정책 개발을 해서 공동으로 여성 일자리 하나하나 챙겨나가겠습니다. 청년 여성 창업과 공공기관 여성 고용 목표제 시행, 여성 마이스터고 지정 등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확충, 여성 친화기업 확대 등 취업 여성을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경북 여성대체 인력뱅크 운영, 시간 선택제 일자리 사업 확산 등 경력 단절 여성에 맞춘 대책과 중장년 여성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 두레 공동체 사업 등의 대책도 병행합니다. 여성계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로도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질 높은 일자리, 그리고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 퇴직금이 적용되는 일자리, 그런 내용 있는 질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여성 일자리 전담부서와 여성 일자리 사관학교 설치 등 다양한 행정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가 북상함에 따라 장마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감염병 예방 등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철에는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음식물로 전파되는 수인성 전염병과 모기가 옮기는 일본노염, 유행성 눈병과 피부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해 먹으며 조리한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제3차 전당대회 영남권 합동연설회가 오늘 오후 2시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합동연설회에는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영남권 5개 권역 새누리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서청원,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전당대회 출마자가 자신의 정견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합동연설회에는 김수한 선거관리위원장 등 중앙당직자와 국회의원, 당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3,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예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 소식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요즘 숙박권 할인 판매를 빙자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모 씨는 며칠 전 새로 수리한 콘도에 무료 초대권을 주겠다며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리모델링을 새로 했는데 할인권하고 초대권을 보내야 되니까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심쩍어 그냥 끊어버렸는데 주소를 알려줬다면 사기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숙박권을 미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휴가철인 7, 8월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53건의 사기 피해가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건수를 훨씬 웃돕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할인권을 판다며 광고해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이 많은데 포털 사이트에 여행사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등록해놓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넷두루미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불량업소에 대한 핸드폰 번호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거래 전에 미리 검색해보는 것이 피해 예방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숙박 초대권이나 파격적인 할인권을 제시한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휴가철을 맞아 육류 원산지 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북 농관원은 다음 달 8일까지 축산물 수입업체와 가공업체, 도소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지 음식점 등지를 돌면서 육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 행위를 단속합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로 수입된 삼겹살은 6만 2천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41% 늘어 원산지 거짓 표시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문산정수장과 매곡정수장의 원수와 정수 조류물질을 검사한 결과 조류 농도는 각각 11.6과 15.8mg/세 세제곱미터를 기록해 조류경보 발령 기준인 25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남조류 개체수는 문산 정수장이 9,460, 매곡 정수장이 7,650 셀스/ml를 기록해 수치가 3만을 넘었던 지난달 말보다 수질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수에서는 냄새 물질인 지오스민과 2-MIB,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도시 경주가 드라마나 영화는 물론이고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침체된 경주 관광 활성화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경주가 역사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물론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경주를 무대로 촬영돼 방송되거나 방송을 앞두고 있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은 지상파 방송사만도 모두 4건에 이릅니다. MBC의 아빠 어디가와 나 혼자 산다, KBS의 출발 드림팀, SBS의 런닝맨입니다. 또 KBS의 드라마 참 좋은 시절과 영화 경주가 경주 시가지를 무대로 촬영돼 방송되거나 상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경주를 무대로 촬영한 드라마 선덕여왕과 대왕의 꿈,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과 1박 2일 방송 이후 경주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던 만큼 앞으로도 비슷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젊은 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스컴을 통한 홍보가 경주에 많은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효과는 세월호 참사로 불황에 허덕이는 경주 관광의 활성화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촬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소, 섭외, 그다음에 교통통제라든지 주차 등 가능한 행정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이 이어지면서 역사도시 경주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이른바 술판 워크숍 개최로 해임된 대경 지역사업 평가원장 자리에 장래웅 전 경북 테크노파크 원장이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경 평가원장으로 장래웅 전 경북 테크노파크 원장을 선임했는데 도덕성과 혁신 의지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인사라며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장 전 원장은 테크노파크 예산으로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을 지불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원장 시절 경북 테크노파크가 경영평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새 원장으로 부적격이라며 주장했습니다. 노인들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더 쉬워집니다. 정부는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1종 수급권자가 치과 임플란트를 받을 때 진료비의 80%를, 2종 수급권자는 70%를 의료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만 75세 이상의 노인들도 이달부터 건강보험을 통해서 본인 부담금 50%로 치아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을 복선화하면서 영주시까지 통과 구간은 고가철길로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민 반대로 설명회가 파행된 것을 비롯해 앞으로 논란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시설공단이 마련한 중앙선 복선화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장이 반대 현수막과 피켓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선 전철화되는 중앙선 영주 구간이 고가철길로 건설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영주는 조용하니까 뭔가를 세워 그냥 추진해. 돈이 아까우니까 돈 적게 드는 걸로 해. 이게 과연 지역에 사는 시민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건지. 영주시청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고가철길은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고 되지 않고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건 안 되고 반지하화로 해야 된다.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는 파행을 빚다 1시간여 만에 끝이 났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거점역인 영주역의 특성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하화는 어렵고 사업비도 많이 든다며 고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경북선과 영동선이 연결되는 거점역이기 때문에 그게 연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업비는 1조 181억 원이 듭니다. 지금 3조 6천억인데 3분의 1이 그 지하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고가철도는 현재 버스터미널 부근 13m 높이를 최고로 점차 낮아져 영주역에 진입하고 이후 다시 높아져 영주를 빠져나가는 형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는 9월까지 전 구간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고 착공될 예정이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부품을 검증해 수출 산업화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2011년부터 국비 등 450억 원을 투입해 구미 전자정보기술원과 포항공대에 태양광과 연료전지 분야 부품과 기술 분석, 성능 검사를 하기 위한 검증 장비를 설치하고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구축된 테스트베드를 기반으로 구미 인근에 있는 태양광 부품 소재 기업과 포항에 건립되고 있는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셀 공장을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독도를 활용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 개인과 단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제4회 독도국제기념품 공모전을 엽니다.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역사적 사실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독도를 내 외국인에게 쉽게 알릴 수 있고 생산과 판매, 수출이 쉬운 공예품과 민예품, 공산품, 가공식품과 기능식품 등 다양한 작품을 제작해 오는 9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영남대학교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창업보육센터를 확장했습니다. 영남대는 지난 2012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수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이번에 창업보육센터를 확장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영남대 창업보육센터는 2000년에 문을 연 이후 벤처기업을 잇따라 졸업시켰고 특히 2007년에는 매출액 150억 원의 코스닥 상장기업까지 배출했습니다.
오늘 11일부터 6일간 개최되는 2014 경주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선수 등록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선수와 임원들은 등록센터에서 정식 등록을 한 후 본인 사진이 인쇄된 아이디카드를 발급받아야 경기에 참가하고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는 국내외 많은 선수단의 참가로 시내 상권과 전통시장, 숙박업소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대구의 가시거리는 600m에 불과해 하늘이 뿌연 상태입니다. 일부 내륙 곳곳에도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어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제8호 태풍 너구리는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로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주도 남쪽 250km 부근까지 북상하겠는데요. 저녁부터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4도 보이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예상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상주와 김천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기온이 높은 상태인데요. 한낮에도 덥겠습니다. 북부 내륙 지역도 역시 한낮에는 31도까지 오르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태풍으로 인한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바다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당분간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한 차례 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